안녕하십니까. 황소가 밭을 갈듯이 묵묵히 앞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뒤져봅니다. 도엽 물리의 선생님의 복중에 관한 기람, 건중탕류에 대한 것이 끝났고, 다음으로 영계류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름지기 한의학은 경험에 의해서 입증되고 실증된 경험의학이자 실질적으로 증명되어서 축적된 학문이라는 데에 깊은 경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깊은 경험을 보다 넓게 깊게 많이 익히는 것이 견문을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복령계지 제재에 대한 무리들, 복령계지로서 이루어진 제재에 대한 무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계 출감탕 증에 대한 도해. 그 영계 제재로서 첫 번째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영계 출감탕이 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 방제학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전무한 상태이고, 한의학 원전 글자풀이 하는 정도에 그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방제 분야에 대해서도 흥미가 있어서 흥미삼아 한번 읽어보기는 하는데, 여러가지 견식이 짧다 보니 오류가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배 재현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림 9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심하에 있다. 담음에 의한 수기가 있다. 이 수기라는 것이 참 우리 몸을 형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물이죠. 그것이 그냥 단순한 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를 머금고 있고, 물의 형태는 물의 형태이긴 하지만 그것이 기로서 발현되어 나타났을 때에 비로소 우리 몸에 있어서의 원천적인 활력소가 되는데, 이 수기라는 것이 잘못 병적인 산물로 변질되게 되면 수음이라는 그 엉겨진 멀렁멀렁한 그런 물체가 되어서 우리 몸에 많은 그 병리적 증상을 초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심하에 다른 게 아니에요. 심하에 담음으로 인한 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수기는 그 기화작용을 통해서 잘 화시켜 나가줘야 되는데, 그 화작용이 증등하는 화작용이 정체되게 되면 이런 병리적인 사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담음, 바로 이 심하에, 바로 이 명치끝 밑에.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역만해요. 역만. 거꾸로 솟구쳐요. 솟구쳐서 그저 꽉 차게 만든다. 눌러보았을 때 단단하지는 않아요. 저줄유, 적실유, 젖어서 축축하게 뭉글뭉글 유연하다. 단단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아주 심한 실증은 아닌 상태로 보여집니다. 구문지하게 되면 오랫동안 그것을 문문문 해보게 되면, 문자는 왼쪽에 손이 들어갔네요. 손으로 문문문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질러 보는 거죠. 더듬어 보고 문질러 본다. 보면 물소리가 있어요. 수성이 있어. 고로 이렇게 이리 눌러보고 저리 눌러보고 하면, 허리 부분이 젖꼭지 밑에 그 움푹 들어간 가장 취약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허리라고 하는 모양인데, 텅 빈 안이다. 텅 빈 안의 그 부분이 박동함이 맥동을 가리키겠죠. 박동함이 증강돼요. 증강. 막 아마도 그 심장 있는 바로 그 젖꼭지 밑에 심장 있는 쪽 거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가 펄떡펄떡. 뭔가 그 맥류의 소통이 막히고 정체되어서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흉중이 가슴이 박통박통 하면서 도동한대요. 박통박통. 그 표현이 박통박통. 이게 7박자네요. 7박. 벌떡벌떡. 박통박통.
자, 박자 손수가 들어갔어요. 손수가 들어갔으니까 손으로 치는 거죠. 때리다. 손으로 친다. 손으로 퍽퍽퍽 치는 것처럼 박통박통 도동한다. 도자는 발육이 들어가서 도도도 발로 뛰어오르는 거. 바로 팔짝팔짝 뛰어오르는 거. 박통박통. 아, 이게 그 살피는, 그 증을 살피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겠네요. 허리에 박동함이 증강하면서 흉중이 박통박통 도동하여 기가 상충하는 거죠. 담음이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심하에 기즉 몸을 일으켜 세우기라도 하면 머리가 아찔 현기증을 느끼는 거죠. 현기증이 일어나고 속칭 세속에 일컫기를 이편이라고 일컫는다. 일어섬의 아찔증이다. 아찔합니다. 혹은 간혹 목이 붉어지면서 생예한다. 예를 생한다. 자, 이게 눈곱이나 뭐 이런 중류겠죠. 이게 세기 글자가 들어갔어요. 이것이 무슨 깃털 예자인가? 베개, 슬라이트, 커널, 커패시티, 네뷸러, 각막, 흐린 눈, 각막 예자네요. 각막, 네뷸러. 자, 이 궁금한 한자가 있으면 즉각 이렇게 한자 사전이 있으니까 뭐 한자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해석도 이거 구글 번역에 집어넣으면요 대충 얼뜻 들어맞게 해석이 또 다 되고 세상이 이게 그 임금이 갈 때 햇볕을 가려주는 햇빛 우산 깃털로 이렇게 가려주는 우산 일산 예자군요. 일산. 우리나라 사전에는 임금님이 쓰는 햇빛 우산이라는 뜻으로만 풀이가 돼 있어요. 중국 사전에는 햇빛 우산이라는 말은 전혀 안 나와 있고 중의학 용어로서 베개, 하얀 눈곱이라는 뜻으로만 이렇게 풀이가 나와 있네요. 중국 사전과 한국 사전이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알게 됩니다. 목적 생의 눈곱을 각막을 생하기도 하고 혹은 몸을 흔드는 것이 항상 여좌주 배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몸을 흔드는 것이 흔들다 요자죠. 이것도 배에 앉아 있는 것처럼 배에 앉아 있는 것이 띠뚱 이 같은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은 가슴이 답답하면서 기급해요. 숨 쉬는 게 기가 급해요. 기가 급하고 호흡이 단촉하다. 짧고 재촉할 촉. 호흡이 이같이 단촉한 그 같은 상황이면 제법 저기한 상황이라고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계 출감탕증의 증이 된다. 영계 출감탕증이다. 심하에 담음 수기하고 하야 영망하고 안지함에 유하고 구문지인된 즉 유수성이라. 허리가 박동 증강하고 흉중이 박통박통 도동하고 기상충하며 기즉 두현하고 하니 속칭 입현이라 한다. 혹은 목적하야 생예하고 혹은 신예하기를 상여좌주 하듯하고 혹은 흉민하고 기급하며 호흡이 단촉하는 등의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일 때에 영계 출감탕을 써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증에 대한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다 이걸 외워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외울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이렇게 놓고선 컴퓨터에서 탁 어떤 증이 나오면 검색창에 띄우면 그 검색증에 해당하는 탕들이 착착착 떠오를 텐데요. 뭐 AI가 다 제시해 줄 텐데요. 뭐 일일이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머리만 아파요. 이게 미련스럽게 이걸 다 외우려고 들었어요. 이 머리도 깜깜한 사람이. 아하, 이게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증이 왜 이렇게 이런 증이 나타났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 그거로서 만족이 되지 않을까. 그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 그게 핵심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싶은 거죠. 그래서 항상 의문을 제기해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증은 뭐뭐 때문이다. 이 증이 있는 핵심 원인은 바로 심하의 수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수기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몸에 있어서 아주 병적인 기제로서 작용할 때가 많다. 가지 거기에다가 또
상충하여 기가 역하여 상충함이 가해져서 기역 상충 급박 소치함이 가해진다. 기가 거역하여 상충해서 위로 치받아서 급박해지는 거죠. 위로 급박함으로써 이루는 것이 더해진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복령이다. 이 복령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복령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복령의 역할은 뭐냐? 축, 심하지, 숨시키는 데 있어. 심하에 있는 숨을 몰아내는 데에 뛰어난 역할을 하는 게 복령이구나. 복령이 이뇨도 시키고 정신적인 불안도 안정시키고 이런 심정 안전, 숨을 내려가게 하는 거는 영계, 그 다음에 계지가 나오죠. 계지는 그 밑에 신하가 된다. 신하가 되어 평충 강력해준다. 평정한다. 상충하는 것을 평정시켜주는 게 계지라고 했어요. 계지는 기를 확 풀어서 다급해지는 기들을 온양시켜서 기로서 펼쳐줘서 완화시켜준다. 그래서 올라가던 것을 거꾸로 올라가던 것을 잠재우는데 아주 가장 뛰어난 효능을 기상충 중에 제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계지다. 그래서 평충하고 강력, 거꾸로 거역하는 것을 끌어내는 계지라. 평충 강력하고 백출은 여기에서 도울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소변하고 소변을 이롭게 해주고 백출이 수기를 제거시키고 감초는 그 사신 전령의 역할이 되어서 완급박 해준다. 급박한 것을 늦어질 완. 실은 실인데 실이 축 늘어지는 걸 이완되다. 늘어지는 거. 늘어져서 천천히 느릴 완, 느리다. 완행열차, 완급을 조절해라. 아주 긴박한 상황을 잘 늦추어서 완화시키다. 얼마나 많이 쓰이는 자입니까? 완시켜준다. 급박한 것을 완화시켜준다. 그래서 그 각 제재에 대한 방해 해설까지 이와 같이 쫙 해주는 게 대단히 저한테는 고맙고 유익한 공부가 됩니다. 그 방제에 대한 그 해설책 의방 집회에 못지 않는 아주 병의 기전을 잘 풀이해주고 있어서 참 좋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상한론에 이르기를 상함함에 한사로 손상당함에 여기서 약자는 혹은 이런 뜻으로 혹은 토하기도 하고 혹은 하후에 하지시킨 뒤에 심하가 연만하게 되는 거죠. 아래로 내리 쏟게 되면 그 텅 비게 돼서 텅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사지 말단에서 밀려 들어오면서 심하 쪽으로 위로 치받아서 올라가면서 심하가 연만 그득 거역하는 기에 의해서 그득해지고 기가 충충 위로 상충 가슴으로 상충하게 된다. 상한일에 한사로 손상당함에 혹 토시키고 위로 토시키고 혹은 하시키게 되면 그에 대한 후폭풍으로서 몰려 들어가지고 가운데가 텅 비니까 기상충함으로 해서 오는 이와 같은 심하 영만 상충증이 많이 오게 된다. 그 근본 원인은 토시키고 모든 원인이 토시키고 잘못 하시킨 데에 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토시키고 하시킨다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고 잘 살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즉 두현하고 맥이 침긴하다. 맥이 침기네요. 잠길침. 그래서 팽팽하다. 매우 긴장도가 있다 하는 것은 그 텐션, 그 다음에 찬기운 뭐 이런 것도 예상이 되고 깊이, 사기가 깊이까지 스며드는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발한즉 동경하고 땀을 내게 되면 경을 격동하게 하고 경을, 여기서 경이라는 것은 경맥, 우리 몸의 통로가 되는 줄기경, 경맥을 막 동하게 한다. 여기서 경을 동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아주 중대한 관건이네요. 우리 몸은 진진유한다. 우리 몸이 진진진, 떨칠 진동하다, 진진진 떨치면서 흔들린다. 우리 몸이 막 주체하지 못하게 막 떨면서 막 동요한다. 뭐 이런 막 뭐가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진액이 몸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몸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모양이 되는 이럴 때에 영계 출감탕으로 주진이라. 이런 그 저기를 내려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럴 때에 이거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줄 수 있는 그 분의 경험의 노하우, 평생으로서 터득하고 익힌 그 산물이 아닐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보지 못한 경험, 선대들이 쌓아놓은 경험,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참으로 미천하기 그지없는데 그 많은 경험들을 소년들의 경험록을 통해서 우리가 넓혀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사로 손상당함에 토시키로 혹은 하리시킨 뒤에 반드시 외습지사가 이미 핵이 이미 풀어짐에 밖으로부터 습 침습해 들어온다. 습격하다. 스며들어올 습. 밖으로부터 안으로 스며들어온 사기가 이미 해소됐다. 이 배 안에 있는 여기 도끼들이 토해내고 내리쏟았으니까. 안으로 들어온 건 다 해소됐지만, 그러나 수기가 미처 다 제거되지 못했다. 수기가 제거되지 못했다. 여기서 수기가 왜 제거되지 못했다는 것인지, 수기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수기가 이제 외사로 인해서 맺어져서 나쁜 의미의 수기겠네요. 이거는 수기인데, 수기가 아직 미처 다 제거되지 못해서 못한 것은 이 토하지 고로다. 써 토시키고 하시킨 연고로서이다. 토시키고 하시켰는데 하시킴으로 해서 토기가 그것만 가지고는 다 제거가 안 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하여 마침내 기역 심하망하게 되고, 기가 거역하여 심하가 그득하게 되고, 가슴으로 상충하게 되고, 평평이 눕기라도 하면 그것이 그만둘리 가라앉았다가, 기즉 일어나기라도 하면 머리가 깜깜맞질해지고, 그 맥이 침긴해지는 것은 뭐뭐 때문이다. 수기의 증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기서 수기는 기화되지 않은, 잘 활성화되지 않은 그 병리적 물질로서 형성된 수음과 같은 그런 것들이 꽉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맥이 침긴하게 나타난다. 이 침이라는 맥이 나타난다는 걸 보면 이미 깊이 사기가 깊이 스며들어 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아주 깊이 들어온 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의자가 만약에 본다. 그 맥이 침긴함을 보기라도 한다면 잘못 이위 생각한다. 여전히 오히려 여전히 외사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사가 만약에 그 맥이 침긴한 것을 보기라도 한다면 잘못 여전히 외사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외사가 깊이 들어온 외사가 아직 속에 남아있는 걸 거야. 맥이 아직 침긴한 걸 보니까. 그래서 또 발언을 또 시키는, 발지한 그 땀을 발동시키니, 즉 그로 인해서 혈맥을 동하게 만든다. 혈맥을 막 뒤흔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땀으로 빼내니까, 땀으로 빼내면서 진액도 빠져나가면서 그 혈관을 채워줘야 할 혈맥이 고동치는 거죠. 그래서 요동수기하여, 수기를 요동시켜요. 우리 몸에 있는 수기를. 그러므로 해서 몸이 요해진다. 진진하면서 떨고 흔들린다. 본방을 사용하여, 이럴 때 본방을 사용해서 상충하는 기를 끌어내리고, 수기를 원활하게 잘 해주고, 급박한 것을 완화시켜주게 되면 모든 증이 모두 나을 전 나을 유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 병의 길이를 이렇게 풀어서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금괴요략에 이르기를 심하에 담흠이 있고 흉협이 지만해요. 가슴과 갈기가 뻗팅기면서 뭔가 걸리적거리는 가지 지탱하는 것으로 가득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는 듯 가득하고, 눈이 아찔할 때에 영계 출감탕으로 주지한다 라는 이런 문장이 있네요. 금괴요략에 심하유 담음하여 흉협이 지만하고 목현함에
영계 출감탕으로 주지니라. 심하에 담음이 있고 숭협이 지만하며 눈이 아찔한 것은 모두 몸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수기가 충협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다. 수기가 이게 거꾸로 막 솟구치면 말이죠. 마치 풍파가 막 일어나서 적동하는 것 같이 우리 몸이 막 뒤흔들린다. 그와 같은 자연현상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 몸도. 우리 몸을 이루는 풍파를 일으키는 원인이 수기죠. 수기가 그냥 거꾸로 막 치솟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괴요략에 또 이르기를 그 사람이 평소에 왕성했었는데 왕성할성 지금에 와서는 바짝 말랐어요. 파리할 수척하다. 안에 병은 병인데 늙은이 숫자예요. 늙은이 병이죠. 나이 들어서 빼짝 말라가는 혈이 다 말라 들어가는. 지금에 와서 아주 팔이 수척해지고 수주장간하고 물이 장 사이에서 내달리고 영역 유성 영역하게 소리가 있다. 영역은 물이 흘러가는 의성어죠. 의태어 영역역 쪼로록 꼴깍꼴깍 영역하게 소리가 있으니 그것을 일러 담음이라 한다. 담음 물질이라 한다. 그 담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마신 물이 정체되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음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담음이라는 물질이 바로 그 흐름이 정체되고 원활하지 못함으로 해서 산소 공급이 잘못되고 한사에 응결되고 하는 그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응결되고 맺어진다. 정체된다. 제대로 잘 순환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심하에 쌓여있게 된다. 심하에. 그리고 장 사이를 내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문지 드름의 물소리가 있는 것이다. 이증을 치료하는 대법으로는 역시 응당 거역하는 길을 끌어내리고 소변을 이롭게 해주고 수기를 제거시켜야 된다. 수기를 나쁜 병적인 수기를 이건 병적인 수기의 상태죠. 화 전조 리취 일치로다. 모못화 여기서는 모못화입니다. 앞에 조문의 앞조문의 이치와 그 취향이 지향해 나아갈 지향해 나아가는 그 흥취가 취향이 일치한다. 앞에 조문과 그 일치가 이치가 같은 이치이다. 대저 단기하는 것은 미미한 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응당 소변으로 통해서 그 음을 제거시켜 빼내야 한다. 그러니 영계 출감탕으로 주지하는 것이다. 신기환으로도 역시 주지할 수 있다. 신기를 북돋아서 신량으로서 활성화시켜서 해서 수액대사로 해서 쫙 뽑아내준다. 신기환을 곁들여서 사용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단기라는 것은 호흡이 단촉하여 기급하다는 뜻이다. 미미한 수음이 있다는 것은 심하에 미음이 있다는 있음을 이릅니다. 단기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미음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미미한 음이 거기 딱 막혀 있으니까 숨쉬기가 깔딱깔딱 힘들다 이 말이죠. 이에 이 소변하는 것으로서 몸으로서 정법을 삼는다. 계속 이위정법이죠. 이 소변하야 제 미음하는 것을 정법으로 삼는다. 소변을 이렇게 해서 미음을 제거시키는 것으로서 정법으로 삼는다. 그래서 그 소변을 이렇게 해주는 방제로서 이와 같은 복령과 이와 같은 백출과 같은 것이 아주 적격임을 말해주고 있네요. 영계 출감탕증은 신기환증과 더불어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구별됨은 어디에 있다? 영계 출감탕 증에 있는 것이니 유여 전술이로다. 오히려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다. 즉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게 영계 출감탕 증이다. 신기환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 다르지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신기환적인 접근 방법도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흉협이 영만하고 목이 현하고 단기하는 이와 같은 증을 드러내 보이고, 반면에 신기환증은 소복이 불인하고 아랫배가 불인하고
혹은 배꼽 아래가 구급 확 위축되면서 하면서 단기하는 그와 같은 증을 나타내는 차이가 있다. 소복이 신기환증은 소복이 불인하거나 혹은 배꼽 아래가 구급하면서 단기를 초래하는 그와 같은 증이다. 6은 어떤 일을 말하기를 여기에서의 두 증이 영계출감탕과 신기환증이 증을 구별하는 것, 두 증의 구별은 어디에 있다? 제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느냐? 영계출감탕은 병인의 호기가 단하고 내뱉는 기가 단 짧고, 반면에 여기서 이 자는 뒤집는 말이죠. 반면에 신기환증은 병인의 들이쉬는 기가 짧다. 들이쉬는 기가 짧다. 여기서 그 내뱉는 기가 짧다는 거는 말이죠. 기를 우리가 호흡을 내뱉으면서 내뱉는 반발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끝까지 기를 포산시키는 펼쳐주는 힘이 바로 그 호기인데, 그 호기가 짧다는 것은 영계출감탕일 때에는 그 기를 펼쳐주는 원천적인 힘이 발산시켜주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기환증의 증은 흡기가 짧다는 것은 호흡을 끌어들이는 힘이 작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기를 끌어모으는 그 힘이 약한 것으로 봐서 흡기가 짧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라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입증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과학적으로 규명해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는 살피건대 도엽 선생님이 자기의 생각을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영계출감탕증은 진무탕증과 더불어 서로 비슷하다. 진무탕증과 비슷해요? 그러므로 불갑을 변이로다. 그러므로 불갑을 이중무정이네요. 반드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럼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진무탕증은 태양병에 태양이 병난에 발한시켰는데도, 땀을 냈는데도, 한출 땀이 나갔는데도 표증이 해소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여전히 발열해요. 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발열하면서 심하가 두근두근하고 두현하고 비슷하네요. 몸이 순동하고 움찔움찔, 눈 깜짝할 순 눈 깜짝하듯이 깜빡깜빡 움직이고, 몸이 진진욕 척지, 진진 떨면서 척지하려고 한다. 던질 척, 땅에 몸을 던지려고 한다. 진진욕 척지하려 한다. 땅에 몸을 던지려고 한다는 얘기는 자빠지려고 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던질 척. 여기 진무탕증에 있어서의 심계하는 것과 두현하는 것과 몸이 진진순동하는 것이 바로 영계출감탕과 더불어 서로 비슷한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차이점을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서 해주니 얼마나. 그러나 영계출감탕증은 무엇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 원인이 토시키고 토해내고 내리쏟게 하는 법을 사용함으로 해서 생긴 것이다. 그래가지고 상한으로 인해서 밖으로부터 들어온 사기를 제거시켰어요. 뽑아냈다. 안으로 들어온 거. 그래가지고 마침내 기가 거역하고 심하가 그득해지고 가슴으로 상충하는 그것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비록 비교적 변줄비 심하가 개하는 것이 비교적 심하다 할지라도, 비록 비교해 보았을 때 심하 개하는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적 이 영계출감탕이 더 심하다 할지라도, 다만 이것은 전적으로 충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이니, 비록 이것이 증이 더 극하다 할지라도 각 이유로다. 도리어 물리칠 도리어 쉽게 날 수 있다. 기역증일 경우에는 이게 풀기가 쉽다. 이 진무탕은 이게 실열 이것이 꽉 차서 있는 거라 어렵지만, 이건 기만 잘 끌어내려서 평정식 돌려주면 된다. 그래서 낫기가 쉽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기즉 두현이라 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당화적 누울 당, 몸을 누운 것을 당이라. 당, 오른쪽에 있는 상자가 음을 나타내요. 상이라는 놈에서 당. 당화하게 되면 눕게 되면 눕고 눕는다. 눕게 되면 즉 두현이 저절로 바라지 않게 된다.
그냥 편안히 누워서 쉬면 된다. 반면에 진무탕증은 즉 기와함에 일어날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나 있거나 누워 있거나 모두 두연한다. 모두 두연해요. 상태가 심한 상태죠. 또한 진진욕 벽지하려고 한다. 진진 떨면서 벽지 땅을 칠벽 땅을 치려고 한다. 쿡쿡쿡쿡쿡쿡 벽지한다. 벽지. 안정감을 유지 못하고 그 병은 태양병이 되는 것으로 태양병을 자기한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자네의 발이요. 자네의 발 안으로부터 해서 발한 것이다. 거기에다가 더해졌다. 허한증이 이 허한증이죠. 이게 진무탕이 허한증이 가해져서 발열하는 것이 본래 응당 발한시키는 것으로서 풀 수가 없다 이 말이지. 허한지증으로 인해서 발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한지증에 의해서 한극 즉 변발이라 그와 같은 증이라 발한시키는 그 해표법으로서 풀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잘못 발한법을 사용하기라도 한다면 반드시 우리 몸의 기혈을 마구 흔들어서 사수기 역행하게 할 것이다. 수기로 하여금 막 거역해서 행하게 하게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참 이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비록 복령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복령을 위주로 하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단 진무탕의 차이점은 부자라는 것으로서 부자를 사용해서 온 하초를 덮여줘서 이 수기하는 수기를 이롭게 하는 힘이 비교적 영계출감탕보다는 크다. 진무탕에서 거기서 배워해서 단 진무탕은 오이 부자하여 부자로서 짝하여 짝하로 오자입니다. 짝하로 부자를 배합한다는 뜻이죠. 배워한다 이 말이죠. 부자로서 여기를 더하여 온 하초 시키는 것이니 하초를 덮여주는 것이니 직접 수기를 이롭게 하는 힘에 있어서는 영계출감탕에 비교하여 크다. 그 같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상호 참열 섞어서 살펴보게 되면 자아가 명료로다. 저절로 가히 밝혀질 것이다.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다른 점이 어떤 다른 점인지 아이고 나 같은 경우는 밝혀지지가 않는데요. 령 이 밖에 또 있다. 무엇과 더불어 영계출감탕과 더불어 서로 비슷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은 뭐냐? 계지복령환증이 있다. 계지복령환증이 또 영계출감탕과 비슷한 게 있대요. 본증은 영계출감탕증은 담음을 위주로 한 것이고 그러나 이는 반면에 계지복령환증은 혈증을 위주로 한 것이다. 혈에 대한 문제. 어혈이라든지 이거는 수음 관련된 이건 직접 피의 혈증을 위주로 한다. 계지 어혈 같은 것이 있으면 더 상태가 안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은 이른바 풍담이 있거나 풍에 의한 담이 있거나 현계증을 발하거나 아찔아찔 두근두근한 것을 발하거나 제방으로 아찔아찔함을 발하여 제방으로서도 효과를 보지 못할 때에는 이럴 때에 몸으로서 침향 천마황으로서 치료해 볼 수 있다. 치료한다. 혹은 이른바 풍담에 의한 것과 풍으로 인한 담으로 인해서 현계증을 발할 때에 현계증 아찔아찔하고 두근두근한 것을 발할 때에 여러 방으로 영계출감탕 이런 거로 계지복령환 이런 거 진무탕 이런 거 다 사용해 봐서도 효과가 없으면 침향 아주 깊이 잠겨드는 신수 깊이 눌러주는 침향 그 다음에 천마가 들어가는 환으로서 치료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제시를 해주네요. 안중에 눈에 정맥이 붉은 맥이 나타나고 반정하며 눈동자를 반자는 끌어당길 반자 아니에요? 이게 반 찾아봅니다. 판 이게 뭐요? 모사 금속 황산염의 함수 결정 모종의 금속 황산염의 함수 결정이라 이거 뭐 저기 뭐야 백반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본데
자, 여기서는 짜쭈 똥시 샹빠 올라간다 이 말이죠. 올라간다. 타. 예, 이렇게 더위 잡을 방, 더위 잡는다. 이렇게 붙잡고 올라간다. 매달리다. 반산 잡고 올라간다. 반정이라 하면은 눈동자를 이렇게 당기는, 쏠리게 하는 그와 같은 증이 아닌가 싶어요. 당기는 거, 더위 잡아 당기는 거. 정맥, 안내기, 정맥하고 반정하며 눈자위를 옆으로 당기고, 충력하여 두현할 때 영계 출감탕에다가 차전자를 더해서 한다. 차전자. 눈에 정맥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 화기가 위로 눈까지 치솟은 그와 같은 상황. 신수의 화가 신수로 잘 씻어지지 못해서, 그래서 오줌으로써 그 화를 씻어내는 이뇨제로서 시켜주는 차전자를 넣어서 써본다는 가르침인 것 같아요. 영계 출감탕에서 백추를 거하고 생강을 더한 것을 이름하여 복령감초탕이라고 한다. 복령감초. 계제는 그대로 있는데 말이죠. 백출만. 복령감초탕은 또 어떨 때 쓰는 거냐? 복령감초탕에 대한 게 또 나오네요. 복령감초탕. 오호. 계속 끊임없이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오는군요. 상한론에 이르기를 한사에 선상당함에 권력하야 기가 권력. 여기서 권이라는 것은 거꾸로 권력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가 권력하여 위로 솟구쳐서 심하가 개할 때에는 의당 먼저 이 수음을 다스려야 된다. 수기를. 그러니 응당 복령 감초탕을 복용해야 한다. 도리어. 그런데 한편 그 골증을 치료함에 있어서 만약에 혹시 그것이 그만둘 낫지를 낫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치지 않고 그 수기가 위로 담글지 적시어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위에까지 수기가 적시어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필작리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 하리증을 만들게 된다. 하리하게 된다. 복령감초탕을 썼는데도 도리어 그 골증은 멈추지 않아요. 골증이 멈추지 않아서 그 수기가 위에까지 스며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수기로 인해서 하리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봐야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여기서의 골은 사지가 권력합니다. 사지가 권력함에 심하가 두근두근 하는 것은 바로 뭐뭐이다. 수기가 위로 심하에 상력합니다. 심하에 핍박해서 오는 증후가 된다. 그러니 먼저 복령감초탕으로서 그 수를 다스리고, 그런 뒤에 그 골증을 다스린다. 그 뒤에 골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서는 뭐가 있을까요? 계지계통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런 증은 대개 가 있어 당귀 사역탕으로서 주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상한론에 또 이르기를 상한함에 한출 땀이 나면서 한사에 선상당함에 땀이 이 한출이 저절로 나는 것인지, 땀을 낸다 하면 출한해야 되는데 말이죠. 땀을 내매 목말라 할 때에 땀을 내매 땀이 나면서 목말라 한다. 상한에서 땀이 나는 사례가 있나요? 땀을 내야 되는 건데, 땀을 발안시킴에 목말라 할 때에 오령산으로 주지하고, 목말라 하지 않으면 복령감초탕으로 주지한다 라는 그런 구문이 또 있네요. 본조문의 두 증은 아울러 서로 비슷한 곳이 없어요. 전혀 다른 증이에요. 그러나 응당 오령산 증으로서 전부 증상이 볼하고 이 심하 개하는 것으로 대비 변증함에 복령감초탕은 즉 치료한다. 심하 유수 하야 불갈자를 혹은 가인위 생각할 수 있다. 복령감초탕은 치료한다. 영계 출감탕증과 비슷한 구토, 영만, 심하, 유수기와 같은 것을 치료한다.
자, 요 대목이 언뜻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본 겁니다. 파악이 안 되면 또 읽어봐야 돼요. 또 본조에 나오는 두 개의 증은 오령산과 복령감초탕에 대한 증이죠. 오령산증은 한출이 갈하는 것을, 한출함에 갈하는 것을, 또는 불갈하는 것을 치료한다 했는데 둘 다 아울러서 서로 비슷한 점이 없는 그런 증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응당 이 오령산증으로서, 오령산증의 전부 증상으로서 여벌이 심하게 한다는 것과 더불어 대비하여 변증해야 하고, 복령감초탕증은 즉 치료한다, 심하유수하되 불갈한 것을 치료한다. 혹은 가인위 생각해 볼 수 있다. 복령감초탕은 치료한다. 무엇을 치료하느냐? 영계출감탕증과 상사한 영계출감탕증과 더불어 서로 흡사한 부토 영만 심하유수기한 것을 치료한다. 그래서 그 복령감초탕과 오령산의 차이점을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문장이 어디서 끊어지는 게 확실히 잡히질 않아요. 그러나 응당 오령산증에 나타나는 오령산증의 전부 증상 요 거리 심하게 대비 변증이야. 이 오령산에 대한 증을 제가 정확히 파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이게 문장이 잘못된 건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의심을 한 거니까 혹시 또 문장이 잘못된 게 있나 또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니 응당 뭐뭐로써 오령산증에 나타나는 모든 전부의 증상을 가지고 뭐와 더불어 벌하면서 권력하여 심하게 한다는 것과 더불어 대비시켜서 변증해야 할 것이다. 그 오령산증에 나타나는 그 전부 증상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그것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야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 텐데, 어쨌든 그 문장의 해석의 순서만 저는 글자풀이만 해보는 거죠. 오령산증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을 가지고서 뭐뭇과 대비해서 변증해야 한다. 서로 비교해보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권력이 일어나서 권력하여 심하게 했다는 이 내용과 더불어 같이 마주할 때 비교하는 겁니다. 대비. 서로 마주하여 견주어 비교해서 변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여기서 말하는 복령감초탕이라는 것은 즉 뭘 치료하느냐? 심하에 수기가 있어서 심하에 물이 맺혀 있어서 그 수기에 의해서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갈증이 느끼지 않는 것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심하에 수기가 맺혀 있는 거죠. 혹은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복령감초탕은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영계출감탕과 더불어 영계출감탕증과 더불어 그 서로 비슷한 그 증인 구토, 영계출감탕에서 나오는 구토, 영만, 심화유수기와 같은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로만 그냥 해석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깊은 뜻은 저는 잘 아직도 파악이 안 되는데 그 의견을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릭 동동 선생님께서 말하기를 당유 구토지증이로다. 마땅히 구토하는 증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여기는 구토의 증이 있다. 기가 상충하니까. 이 방에서 생강량이 많은 것이 통해서 즉 알 수 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방은 다스린다. 담음으로 인한 목천, 눈이 아찔해지는 증을 다스린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담음에 의한 것을 치료하는 것이. 또 기침도 치료하고 해하면서
해함에 기침함에 윤효하는 것, 이 오줌을 지리는 것도 치료할 수 있다. 또 복증에 심화가 부조함을 드러내고 심화가 부조, 복증으로 심화가 부조, 도도도도 떠서 도도도도 하고 박통박통 도동하고 심이 황망하고 수기가 있는 것을 치료할 수 있다. 예, 복증으로 심화가 부조함을 보이고 심화가 부조하고 박통박통 도동하고 심황하고 유수기가 있음을 드러내는 증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복령 융염탕이라. 오랑캐 융자가 들어갔는데요. 복령으로 융염, 소금염, 오랑캐 소금탕이라. 왜 오랑캐 융자가 들어갔을까요? 예, 이것은 치료한다. 소변으로 임니하고 난통할 때, 소변이 임니, 찔끔찔끔 나오는 병이 임니병이죠. 소변이 찔끔찔끔 난통한 것을 치료한다. 혹은 소변이 막힌 것도 치료한다. 갈증하면서 소금을 좋아하는 자에게 이방을 사용하면 오히려 여전히 아주 묘가 있다. 갈증을 하는데도 소금을 좋아해요? 하하, 갈증을 하는데도 소금을 좋아한다. 양계 출감판이라. 복령 1.5푼, 계지 2전반, 계지가 많이 들어가죠. 기역 창충이 많으니까. 백출, 감초, 갑 7푼 조금 들어가는 거죠. 백출, 감초. 상사미를 물 1잔 2푼으로 해서 끓여 6푼을 취하여 반이 되도록 다리는 거네요. 돈복 한 번에 마신다. 페이지 260을 돌파하네요. 저를 뺀다. 아이고, 하는 저도 숨이 차고 지루합니다.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